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용어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야. 자, 사건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관찰이나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던진다면 주사위를 던진단 말이야. 주사위를 던진다면 당연히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알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각 다 뭐라 그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히 뭘 던지면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았지? 이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여기는 몇 가지라면 6가지란 말이야. 이 6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동전을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고 2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다시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관찰이나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 알았지? 나오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 그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경우의 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만약에 A 교집합 B가 뭐면 공집합이래.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데.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A와 B를 뭐라 그러냐면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두 사건을 각각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는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법이 없어, 얘들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세는 거지. 알았지? 세는 거란 말이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세야 된다는 얘기지. 알았지? 근데 이 셀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빠짐없이. 알았지? 그 다음에 중복 없이. 이렇게 세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걸 항상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알았지? 중복되지 않게 우리는 세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분류라는 작업을 하게 돼. 알았지? 분류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어떻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에서는 그냥 용어로 쌤이 설명하는 거지만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셀 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우리는 세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상황을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빼고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나눠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알았지? 그래서 두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뭐 할 때는 더할 때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뭐일 때? 배반 사건일 때. 알았지? 배반 사건일 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들을 뭐 하게 되냐면 더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당연히 빼기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떨 때 거냐면 얘는 중복이 될 때. 알았지? 중복이 될 때는 2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곱할 때는 이제 어떨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라면 다시 다 배울 거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연이어서 발생을 할 때. 알았지?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이어서 발생할 때 우리는 뭐 한다? 두 사건을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경우가 생기는 거지. 동일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알았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이 세 가지가 다 똑같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를 뭐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떤 경우의 수를 다 표현을 했는데 알았지? 경우의 수를 다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온다면 n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1인 세 가지 경우가 뭐 하더란 얘기야? 똑같더란 얘기지.
알았지? 각 세 가지가 세 가지씩 다 똑같은 경우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로 나눠줘야 되고 3으로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다면 다 뭐로 해주는 거야? 2로 나눠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경우의 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빼고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나눠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니까 잘 연습을 좀 해둬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분류를 하자면,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 거냐면,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이 합의 법칙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해. 알았지? 자, 합의 법칙은 쉽게 얘기해서 얘는 어떤 경우냐면 더하는 경우야. 더할 때 사용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뭐 할 거라면, 자, 분류를 했어. 알았지? 여러 가지로 케이스 1, 케이스 2, 만약에 케이스 5까지 만약에 분류를 했다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가 L가지고 여기가 M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N가지라면 우리는 L 더하기 M 더하기 쭉 가서 N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란 얘기야. 이럴 때는 주로 분류를 했을 때 케이스마다 나온 경우의 수들을 다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렇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두 경우의 수를 사건 A, B 두 사건이 있는데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M가지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한다? M 플러스 N가지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알았지?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문장상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면 또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알았지? 주로 또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더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이런 거지. 만약에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만약에 A, B가 뭐라면 A, B가 배반 사건이면 그렇지? 우리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는데 더해주면 되는데 A가 만약에 배반 사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이럴 때는 우리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중복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빼줄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 이건 합의 법칙은 아니고 요게 합의 법칙이야. 더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너무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니까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된 경우를 뭐 해준다? 빼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자, 곱의 법칙이야. 자, 곱의 법칙은 주로 우리가 곱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두 사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이어서 발생하거나 알았지?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두 경우의 수를 뭐하고 곱해주는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문장상에 그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주로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가 들어가 있으면 주로 연이어와 같이 연결이 돼. 알았지? 그래서 그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야. 어떤 이전 상황을 고정을 할 때 다음 단계가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두 경우의 수를 뭐 해준다? 곱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구리란 말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서울에서 구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봤더니 이렇게 철길이 LMN 이렇게 세 종류의 철길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알았지? 고속도로가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래. 알았지?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구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서울에서 구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철길을 이용하던가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알았지? 서울에서 구리로 가려면 그냥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철길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철길이 몇 가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고 고속도로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구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3 더하기 4에서 몇 가지다? 우리는 7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한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서울에서 구리로 갈 때 철길 또는 고속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는 없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뭐라는 얘기야? 배반 사건이 되는 거야.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두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돼? 그냥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에서 구리로 갔다가 다시 또 서울로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복하는 거지. 알았지?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구리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였냐면 7가지였고 구리에서 서울로 오는 방법도 당연히 몇 가지겠어? 7가지겠지. 알았지? 그럼 우리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게 돼? 연이어서 발생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구리로 갈 때 철길 L로 갔단 말이야. 그럼 돌아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7가지가 있고 또 M으로 갔어도 돌아오는 방법 7가지가 있을 거고 고속도로 A로 갔어도 돌아오는 방법 7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경우의 수를 뭐 해서 곱해서 뭐 한다? 49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알았지? 서울에서 구리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구리에서 서울로 와야 되니까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는 거지. 내가 L을 서울에서 구리로 갈 때 L로 가도 돌아오는 방법 몇 가지야? 7가지가 있고 M으로 가도 돌아오는 방법은 7가지가 있고 이 고속도로 B로 가도 돌아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 거야? 7가지가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떤 길로 가든 돌아오는 방법은 항상 7가지라는 얘기지. 그럼 가는 방법이 7가지라면 이 각각에 대해서 다 항상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일정하게 똑같이 7가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곱해서 49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생각을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는 자,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 자, 수용도라는 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자, 수용도는 경우의 수들을 직접 다 뭐 하는 거야? 자, 직접 다 써보는 거야. 직접 뭐 표현을 다 해보는 거야. 직접 모든 경우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용도를 작성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A1 빼기 1, A2 빼기 2, A3 빼기 3, A4 빼기 4. 자, 이것이 0이 아니래.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돼야 돼? 절대 A1은 뭐가 되지 말아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고 A2는 2가 아니어야 되고 A3는 3이 아니어야 되고 A4도 4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게 0이 안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됐니? 그래야지만 0이 안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A1, A2, A3, A4 이렇게 돼 있는데 A1이 일단 2를 못 가지니까 얘는 뭐를 가질 수 있어? 2를 가질 수 있겠지. 무슨 말 이해됐지? 여기서 AI는 1, 2, 3, 4 중에 하나라고 치자고. 알았지? 자, 다시 A1, A2, A3, A4는 1, 2, 3, 4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럼 A1은 1, 2, 3, 4 중에서 1만 못 갖고 2, 3, 4 세 가지가 가능한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2만 아니고 1, 3, 4 중에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4를 가졌어. A1이 4를 가지면 A2는 4를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A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알았지? 자 그러면 A1이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A1은 1, 2는 안 되고 4만이면 4를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 A1이 2고 A2가 1이야. 그럼 얘는 4만이면 4가 될 수 있는데 3이면 안 되니까 여기는 4를 가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오는 거지. 요번엔 얘가 2고 얘가 3이야. 그러면 A3는 1 또는 2를 가질 수가 있겠지. 1 또는 4를 가질 수가 있어. 1 또는 4를 가질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 이해됐지? 그럼 2, 3,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면 되고 4가 되면 되고 2, 3, 4니까 얘는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는데 요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A4가 4가 아니어야 되는데 4가 됐으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4야. 알았지? 2, 4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1, 3이 남았는데 얘는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2, 4, 1이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따라서 요렇게 한 쌍, 요렇게 두 쌍, 요렇게 몇 쌍, 세 쌍, 요렇게 세 쌍이 생긴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요럴 때 몇 가지가 되냐면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A1이 또 뭐인 경우? 3인 경우도 또 따져보는 거야. 알았지? 얘가 또 3인 경우도 따져봐야 되는데 자 3인 경우를 보면 또 얘도 어떻게 돼? 얘는 1, 4밖에 안 되는 거지. 1을 못 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얘가 3, 1이면 얘는 2 아니면 4가 가능하겠지. 이해됐지? 그럼 3, 1, 2니까 여기는 4가 되는데 요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3, 1, 4면 얘는 2를 가지면 되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얘가 4를 가지면 얘는 뭘 가져야 되냐면 2라고 또 뭐 2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얘는 1 또는 2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3, 4,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고 2가 되면 되고 3, 4, 2니까 여기는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가 되더라? 세 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는 경우지. 알았지? 4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A1은 1, 3밖에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는 1, 3밖에 안 돼. 2는 못 오니까. A2에는 2가 못 오니까. 그럼 여기가 4, 1이면 이제 뭐가 남았어? 2하고 3이 남아있지. 2하고 3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3이 못 오니까 2밖에 못 오는 거지. 그럼 4, 1, 2니까 여기는 3이 오면 되는 거고 4, 3이 오면 1, 2가 남았으니까 여기 1, 2는 다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4, 3, 1이면 여기는 2가 오면 되고 4, 3, 2면 여기는 1이 오면 되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몇 가지가 생긴다는 얘기야. 여기도 세 가지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0이 안 되는 경우를 따져봤더니 몇 가지더라? 9가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요거는 제짝이 아닌 경우의 수라 그래서 유명한 거야. 제짝이 아닌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유명한 거니까 우리가 계속 배울 거야.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개념은 뭐 특별한 게 없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얘들아. 요 정도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해서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 돼. 자, 그러면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 1번 문제를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알았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오는 거지. 근데 주사위를 몇 개를 던졌냐면 두 개를 던졌어. 서로 다른 거를. 이해됐지? 그러면 합이 뭐가 나올 거냐면 합은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 아니면 7, 8, 9, 10, 11, 12 이렇게 합이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합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지. 알았지? 그럼 얘는 1, 1밖에 없으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됐니?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 합이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한 가지인데
자,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외워두는 게 편해.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얘가 3이 4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얘는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와 경우의 수가. 그렇지? 그래서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된대? 3의 배수가 된대. 그렇지?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면 합이 뭐가 돼야 되는가? 3, 6, 9, 1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봤더니 여기 2, 7, 그 다음에 13, 14 아니다. 2, 7, 11, 12 12가지가 되는 거지. 얘는 12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그 다음 합이 이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지. 5하고 10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몇 가지고? 4가지고 얘는 3가지가 되는 거니까 합이 뭐가 되는 경우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봤더니 7가지가 되더란 얘기지. 5가지가 되는구나. 4가지, 3가지, 7가지 맞네. 자, 따라서 합이 동시에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12 또는 7을 해서 뭐가 된다? 19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에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A라는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1, 2, 3, 4, 5가 있대. 그렇지? 그런데 각 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꺼낸 공의 수의 차가 뭐가 된대? 2가 되는 2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단 분류를 해보면 차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차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차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차가 0이 되는 경우는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A, B를 따져봤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4고 얘가 5고 얘가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가 생기는 거라면 5가지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A랑 B가 있는데 얘가 1이 나오면 그렇지? 얘는 차가 1이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2가 나오면 얘는 1 또는 3이 되면 되는 거고 얘가 3이면 얘는 2 또는 4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4면 얘는 3 또는 5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5면 얘는 4 또는 4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따져보면 둘, 넷, 여섯, 8개 여기는 8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얘가 1이면 얘는 3이 돼야 되고 얘가 2면 얘는 4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3이면 얘는 1 또는 5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4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더 이상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따져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4가지가 나오는 거지. 차가 2가 되는 경우야. 그럼 1이면 얘는 3밖에 없을 거 아니야. 2면 4가 되는 거고 그렇지? 0은 없으니까 3이면 1 또는 5가 되면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얘가 4가 나오면 얘는 2가 나오면 되는 거고 얘가 5가 나오면 얘는 3이 되면 되는 거래. 그래서 여기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여기도 6가지가 생기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5 플러스 8 플러스 6 해서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면 되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을 해두자고.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렇지? 그럼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는 5의 배수고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7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알았지? 그럼 5의 배수를 우리는 A5라고 쓰고 7의 배수를 셈이 A7이라고 쓸게. 알았지? 그럼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5의 배수 또는 이니까 합집합이지 7의 배수 이걸 구하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NA5 5의 배수 더하기 그 다음에 7의 배수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교집합이 뭐야? 35의 배수가 있단 말이야. 35의 배수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우리는 35의 배수를 뭐 해준다?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5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니까 20개가 있을 거고 7의 배수는 7일은 7, 30이니까 4, 7에 28, 7일은 7, 4, 7에 28, 14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35의 배수는 당연히 몇 개? 35, 70, 그 다음 105니까 이 두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34에서 1을 빼니까 30 뭐다? 2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자꾸 익혀야 돼.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방정식인데 지금 봐봐 얘들아. 문자가 몇 개니? 3개야. 근데 식은 몇 개야? 1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x, y, z가 뭐래? 자연수래. 자연수.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부정 방정식이라 그래. 알았지? 부정 방정식이라 그래. 여기가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값을 못 구해. 우리는 너무 많아서. 알았지?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자연수라고 뭐 한 거야? 제한을 둔 거란 말이야. 제한적으로. 그럼 직접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가 y의 관점에서 보면 y는 자연수니까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가능하겠지. 언뜻 보기에. 근데 z를 기준으로 한다면 1부터 어디까지? 6까지만 가능할 거야.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x를 기준으로 한다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만 가능할 거란 얘기야. 그럼 따져보니까 당연히 x의 개수는 3이고 y의 개수는 1이고 z의 개수는 2인데 누굴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개수가 가장 큰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x가 1인 경우, 그렇지? 두 번째로 x가 2인 경우, 세 번째로 x가 3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나누자고. 알았지? 그러면 x가 1이면 대입해봐. 그러면 y 플러스 2z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1이니까 여기 넘어오면 9가 되겠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럼 당연히 또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z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 것도 계산하려면. 알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해. 여기가 홀수야. 얘는 홀수인데 얘는 짝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돼.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해야 홀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y 값은 홀수니까 1, 3, 5, 7, 9가 되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돼. 그래서 몇 가지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x가 1일 땐 이렇게 네 가지가 생기는 거지. x가 1, y가 1일 땐 당연히 얘가 1이면 얘는 y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니까 6이 돼야 되니까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가 5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가 7이면 얘는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1, 1, 1, 1 이렇게 쓰면 이렇게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4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알았지? 그럼 x가 2일 때도 보면 y 더하기 뭐가? 2z가 x가 2니까 여기 6이잖아. 넘어오면 6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요번에는 얘가 짝수야. 근데 얘도 짝수니까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2, 4, 6은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z값 뭐 당연히 생기게 돼 있지 얘들아. y가 2면 z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y가 4면 z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이해됐니? 여기 당연히 x는 뭐고 2고. 그러니까 여기 몇 쌍이 생기는 거야? 두 쌍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그럼 x가 3이면 y 플러스 2z는 뭐가 되는 거니까 3이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가 홀수인데 얘가 짝수니까 얘는 홀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1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몇 개?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되는 거지. 네 번째로 x가 4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더라? y 더하기 2z는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1이고 얘도 최소한 1,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절대 0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답은 몇 가지다? 7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 방정식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개수가 가장 큰 문자,
얘는 개수가 가장 큰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았지? 홀수랑 짝수 관계를 잘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노하우들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자꾸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얘도 보면 마찬가지야.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10,000원이 되게 사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세 종류의 우표가 적어도 뭐래? 한 장씩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해됐지? 그럼 우리는 500원짜리 우표를 X개, 100원짜리 우표를 Y개, 2000원짜리 우표를 Z개를 사자는 얘기지. 그러면 500원짜리 X개 샀으니까 500X 금액이 요만큼 들었을 거고 1000Y 더하기 2000Z 이게 뭐가 되면 돼? 10,000원이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X, Y, Z는 뭐다? 자연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지. 적어도 한 쌍씩은 사야 되니까. 이해됐지? 그럼 우리는 얘를 일단 줄여주면 5x 더하기 10y 더하기 100으로 나눠준 거야. 20z는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5로 나눠주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뭐 20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얘들아? Z가 개수가 가장 크니까 Z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Z가 1이면 첫 번째로 X 더하기 2Y는 얼마가 되는 거야? Z가 1이면 4니까 넘어오니까 이게 16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짝수, 얘도 짝수니까 얘도 짝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 4, 6, 8, 10까지 가능하지. 12가 되면 Y는 0이 돼야 되니까 12, 14까지 가능하지. 14. 얘가 16이 되면 Y가 0이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 4, 6, 8, 10, 12, 14 이렇게 둘, 넷, 여섯 몇 가지가 되는 거야. 7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Z가 1일 때. 그럼 두 번째 Z가 뭐일 때는 2일 때도 똑같이 해보면 X 플러스 뭐가 2Y가 여기 Y가 Z가 2였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지? 8이니까 넘으면 12가 되겠지. 그럼 짝수니까 얘도 짝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2, 4, 6, 8, 10까지 가능하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Z가 이제 3이야.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여기 12니까 넘으면 8이 되는 거지. 그럼 짝수니까 얘도 이 짝수가 되니까 2, 4, 6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는 3가지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로 Z가 이제 4인 거지. Z가 4면 X 플러스 2Y가 뭐가 되는 거야? 4니까 16이니까 여기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만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는 한 쌍이 생기는 거야. 하나,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4가지, 여기는 7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Z가 1, 2, 3, 4일 때. 그 다음에 Z가 이제 뭐일 때? 5일 때를 해보면 X 플러스 2Y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어차피 안 되는 거지. 이해됐니?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답은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다? 15가지다. 맞니? 얘가 7, 11, 10 이게 5가지구나. 여기가 5가지야. 그래서 답은 16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또 순서쌍이래. 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부등식이지만 x가 뭐일 때? 1일 때를 하는 거지. 그러면 y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x가 1이니까 y는 7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러면 여기는 1부터 어디까지니까 7까지 다 가능하니까 알았지?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x가 이번에 2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니까 6이 되니까 y는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해서 4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이제 3이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y는 1인 경우만 가능한 거지. 여기는
그래서 몇 가지가 생겨? 한 가지가 생기는 거지. 이해됐니? 따라서 몇 가지다? 12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래서 쌤이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한 거야? 합의 법칙을 써서 우리가 한번 계산하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자, 이번에는 다음을 전개했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문자가 어때? 다 달라, 알았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보면 항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몇 개가 만들어져? 4개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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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6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10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해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각각의 이 둘 중에 하나 택하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하고, 알았지? 또는 여기는 3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답은 4 더하기 6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고유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얘를 잡았을 때 여기도 2가지. 얘를 잡았을 때도 2가지니까 여기 2 곱하기 2에서 그냥 고유 법칙 써서 4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면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알았지?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그 다음에 뭐래?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 얘기야. 자, A, B 이렇게 2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해됐지? 근데 A는 뭐래? A는 홀수라 그랬으니까 1, 3, 5, 7, 9 이렇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 B는 소수라 그랬으니까 2, 3, 5, 7 이렇게 가능한 거지. 그럼 A가 1일 때 B는 2, 3, 5, 7 가능하고, A가 3일 때 B도 2, 3, 5, 7 가능하니까 우리는 고배 법칙에서 5 곱하기 4에서 몇 가지다? 20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 근데 나오는 세 수의 곱이 뭐가 된대?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다 곱해서 뭐가 되려면, 홀수가 되려면 얘도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홀수여야 되는 거야. 홀수끼리 곱해야지만 홀수가 가능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누는 1, 2, 3, 4, 5, 6이 나올 텐데 홀수가 몇 개 있어? 지금 3개가 있는 거지. 그럼 A가 1, 2, 3,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고, B도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고, C도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고배 법칙에서 3 곱하기 3 곱하기 뭐해서 3을 해서 우리는 답은 뭐다? 27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어차피 1, 1, 1, 3, 1, 1, 3, 그 다음 1, 1, 5. 무슨 말이 이해됐지? 자, 여기서 뭘 택하든 여기는 3가지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으니까 똑같이 3가지가 있으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자. 자, 144에 뭘 구하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수를 구하려면 뭐를 해야 돼, 얘들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144는 일단은 2 곱하기 72가 되고, 얘는 또 8 곱하기 뭐니까 9가 되는 거니까 일단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144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뭐 잘못했다? 2의 4승이구나.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근데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우기로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지수에다가 뭐 2를 더하고 여기다도 2를 더해서 5 곱하기 뭐 하니까 3 하니까 1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5개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조금 좀 복잡하지만 합리적으로 계산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부터 잘 봐.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2의 4승은 약수가 뭐가 되냐면 1, 잘 봐. 1, 2, 2의 제곱, 2의 3승 이렇게 몇 개가 있다면 4개가 있는 거야. 2의 4승까지니까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약수가 1, 3, 3의 제곱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하나랑 여기 있는 거 하나랑 여기 있는 거 하나를 곱하면 이게 이거의 약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곱해서 뭐가 된 거야? 15가 된 거란 얘기야. 이 원리를 알아두자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얘랑 곱해서 몇 개? 3개 만들어질 거고 얘랑 곱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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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만들어지니까 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사실까지도 알 수가 있냐면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봐봐. 이거의 약수는 몇 개가 있었냐면 15개가 있었어. 이해됐지? 이 중에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알았지? 잘 봐봐. 4의 배수는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 아니면 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1, 2는 안 돼.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럼 얘랑 누구랑 곱하는 거야? 얘랑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도 4의 배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도 뭐가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한다? 우리는 3 곱하기 3에서 몇 개다? 9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당연히 뭐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8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만 필요한 거지. 그럴 때는 얘하고 얘만 필요하단 말이야. 이건 4는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답은 2 곱하기 뭐해서 3에서 몇 가지다? 6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만약에 뭘 구하라 그러면 9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알았지?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껴야 돼? 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번엔 이쪽 편에서는 얘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 여기서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다? 5 곱하기 뭐다? 1이다 해서 몇 개가 생기는 얘기야. 5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여기라면 봐봐. 직접 해봐. 얘랑 곱하면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18이 되는 거고 이해되니? 여기 36이 되는 거고 여기 72가 되는 거고 144가 될 텐데 다 전부 다 뭐의 배수라는 얘기야. 9의 배수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되니? 하나 더 해보면 3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돼? 요거 2개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요거하고 요거.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뭐다? 답이 5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니까 10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44는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었고 자, 504는 알았지? 504는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되지? 얘는 4 곱하기 4에는 4, 4에는 8, 4, 6에 24, 4에는 4, 4, 2, 8, 4, 6에 24. 얘는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5승 곱하기 3 이렇게 돼. 잠깐만. 30에다 3으로 하면 96밖에 안 되는데 다시 4 곱하기 32 잘못 썼다. 얘는 수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다시 소인수분해 다시 해보자. 자, 504는 4, 1은 4, 10이니까 4, 2는 8, 4를 24 이렇게 될 거고 4 곱하기 얘는 3 하면 3, 4, 12, 3, 2는 6, 3, 2는 6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얘는 6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의 공약수에 뭘 구하래? 개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양. 알았지? 그럼 우리가 공통의 약수를 구해보면 2의 3승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공통의 약수가 요거란 말이야. 요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거의 약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약수는 1, 2의 제곱, 2의 3승 이렇게 몇 개 있고 4개 있고 얘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3개 있으니까 곱하면 우리는 4 곱하기 3에서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거야. 자, 여기도 똑같은 건데 자, 270의 양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알았지? 그럼 270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 약수는 2라고 2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고 요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3승 이렇게 4개가 있을 거고 얘 약수는 1, 5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양의 약수 중에서 홀수라고 돼 있는 거잖아. 알았지? 그럼 어차피 홀수끼리 곱해야 되는 거니까 홀수는 어차피 얘네들은 다 뭐고 얘는 전부 다 홀수고 얘도 다 홀수란 말이야. 그러면 2는 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누구만 택해야 돼? 1만 택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따라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소유수분을 해서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600의 약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60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렇지? 얘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그럼 얘 약수는 뭐가 있냐면 1, 2의 제곱, 2의 3승 이렇게 4개가 있을 거고 얘는 1, 3 이렇게 2개 있을 거고 얘는 1, 5, 5의 제곱 이렇게 몇 개 있을 거란 얘기야. 3개가 있을 거란 얘기지. 이해됐지? 그런데 3의 배수래. 3의 배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쪽 라인에서 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들은 무조건 다 껴야 되는 거지. 어차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만 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1 곱하기 3을 해서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A 도시에서 D로 가는데 알았지?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A에서 D로 가는 방법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A에서 어디로 가래? D로 가는 방법들을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에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우리는 D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고 네 번째로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겠지.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다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2가지가 있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3가지가 있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도 3가지가 있고 여기 2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계산하면
연이어서 발생을 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 세 가지에서 몇 가지다, 여섯 가지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 세 가지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니까 얘도 여섯 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여덟 가지가 될 거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 세 가지니까 얘는 18가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다. 20, 38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대. 같은 도로를 두 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에서 출발해서 C 지점으로 이동한 후에 A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조금 어려워.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모든 도로를 다 경로를 한번 써보면 A에서 어디로 갔다가 C로 갔다가 C에서 A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A로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A에서 어디로 가라면 B로 갔다가 일단은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다시 C에서 다시 B로 돌아왔다가 B에서 다시 A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요 경우하고 요 경우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일단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란 말이야. 여기는 이해됐지? 근데 C에서 A로 돌아오는 방법도 세 가지인데 같은 길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일로 갔다면 돌아올 때는 내가 이 길로 갔다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거야? 이 길 아니면 이 길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란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생기는 거라면 여섯 가지가 생기는 거야. 그다음 여기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일단 몇 가지였고,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고, B에서 A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니까 여기는 그냥 12가지. 여기는 그냥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도 두 가지고, C에서 A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니까 여기도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2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고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도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자 봐봐. C에서 B로 돌아올 때는 만약에 내가 이 길로 갔다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B에서 A로 올 때도 마찬가지야. 갔을 때 내가 어떤 길로 갔다면 이 길로 갔다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 이 길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요 문제는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여기서도 요 포인트, 여기가 조금 놓치기 쉬운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해놓자고. 알았지?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답은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34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색칠하기인데 아마 색칠하기가 아마 되게 어려울 거야. 어려운데 이 풀이 방법은 선생님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 자, 오른쪽 그림의 A, B, C, D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 근데 같은 색을 중복을 해도 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런 얘기야. 똑같은 색깔을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몇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면은 반드시 다른 색깔을 칠해서 구별을 하란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라. 이 그림에서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이 어디라면 D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가장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알았지? 이럴 때는 거의 고배 법칙, 이 적용만 잘하면 고배 법칙이 적용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D를 칠할 거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E 이렇게 칠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일단 D에다 칠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고 5가지가 있겠지. 5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지. 그럼 A는 D에다 칠한 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4가지가 오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지금 우리가 D하고 A를 칠한 거야. 그럼 이제 B는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을 피해야 되는 거야. 두 색깔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여기도 칠한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C는 이 색깔하고 이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고, E도 이 색깔하고 이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3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540까지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있고, 자, 두 번째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막 칠할게, 쌤이. 알았지? 순서대로 막 칠하는데 그냥 순서대로 A, B, C, D, E 이렇게 막 칠할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막 칠할 때는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는 뭐 했어? 곱해서 요 답이 나온 거야. 그럼 곱해서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법칙이 적용됐다는 얘기야? 곱의 법칙이 적용됐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을 고정을 했을 때 다음 단계가 뭐 하다는 얘기야. 항상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곱의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지는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어. 결과론적으로 해봐야지 아는 거지.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은 결과론적으로는 답은 간단하게 나오나 그렇게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두 번째 풀이법을 더 알아두는 게 더 나을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다시 보면 A, B, C, D인데 A, B, C, D, E 이 순서대로 칠할 거야.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어떤 상황을 하나 고정을 할 거야 우리는. 어떤 상황을 고정을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 보면 B랑 C랑 뭐 할 수 있어? B랑 C랑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B랑 C랑 뭐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른 색깔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B하고 C는 인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들을 한번 따져보란 얘기야. 그럼 해봐. A에다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고 5가지고 그리고 B는 당연히 몇 가지겠어? 4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B랑 C랑 같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한 가지가 오는 거야. B에 칠한 색깔이 그대로 와야 되는 거니까 C는 한 가지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A, B, C 여기를 칠한 거야. 근데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어땠어? 같았지. 그러니까 D는 이 색깔하고 이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지. 얘랑 얘랑은 어차피 색깔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오는 거냐면 3가지가 오는 거지. D는. 그다음에 E는 이 색깔하고 이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3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되냐면 5, 4, 20에다가 9를 하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80가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에다 칠하는 건 5가지고 B에다 칠하는 건 4가지인데 B랑 C랑 뭐 하대? 다르대. 그럼 우리가 지금 칠한 색깔은 여기다가 칠하고 A에다 칠하고 여기도 B에다가 칠한 거야. 근데 C에는 이 색깔만 안 오면 되는데 이 색깔하고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하고도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2가지 색깔을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오는 거야? 3가지가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C는 이 색깔도 아니고 이 색깔도 아니어야 되니까 2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이 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럼 여기도 칠해져 있고 여기도 칠해져 있고 여기도 칠해져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B랑 C랑 색깔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다 다른 색깔이야. 무슨 말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D는 이 세 개 색깔을 피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D가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못 오는 거지. 그러면 E는 어차피 요거하고 요거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오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5, 4, 20에다가 18이니까 여기는 360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40이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지금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이전 상황을 고정을 하는 거야. B랑 C랑 뭐 한 경우 같은 경우 여기는 다른 경우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어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니까 서로 어때? 다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비법칙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칠하면. 무슨 말 이해되니? 뭔가를 고정을 했을 때 다음 단계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B랑 C랑 같든 다르든 여기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비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모음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똑같은 방식으로 풀 테니까 잘 봐봐.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칠하는데 A는 2개, B도 2개, D도 2개, B는 3개네. 그럼 여기를 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누구부터 칠하는 거야? B부터 칠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그냥 B, A, C, D.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B에다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C는 A는 3가지. 알았지? 그러면 A랑 B랑 지금 칠한 거야. 알았지? 그럼 C는 이 2개를 피해야 되니까 여기도 몇 가지? 여긴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D는 또 여기랑 피하면 되는 거. 여기도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니? 다시 천천히 보면 일단 B가 가장 인접한 면이 많으니까 B를 먼저 칠한 거야. 여기 4개 중에 하나가 온 거지. 그럼 A는 3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색깔하고 어차피 뭐해? 다르단 말이야. 얘가 세모면 얘는 네모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두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는 2가지밖에 못 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이 두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밖에 못 오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답이 몇 가지가 되냐면 4, 3, 12에다가 4를 하니까 48가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어떤 방법이냐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는 데가 어디지?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데가 A하고 D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칠할 거라면 B, A, D, C 이렇게 순서대로 칠할 거야. B, A, D, C. 알았지?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잘 봐. 자, 이 두 번째 순서 정하는 방법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고정을 하면 다음 단계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B랑 C랑 A랑 D랑 어때 얘들아? 같을 수도 있어야 되고 다를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를 했을 때 요 다음 단계가 항상 나오게끔 하나를 더 만들어 줘야 돼. 요 방법이 좀 어렵긴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A랑 D랑 뭐 한 경우 같은 경우랑 A랑 D랑 뭐 한 경우 다른 경우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럼 B를 칠하는 거 4가지야. 이해됐지? 그럼 A는 당연히 몇 가지고 3가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랑 D랑 뭐 하니까 같으니까 여기는 1가지가 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면 D는 어차피 이 두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가 오는 거야? 2가지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랑 D랑 뭐 한 경우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A에다 칠하는 거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B에다 칠하는 거는 똑같이 3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C에다 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A하고 B를 먼저 칠했어. 그 다음에 D를 칠하는 거지. 근데 이 색깔하고 어때? 다르지. 근데 이 색깔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A랑 D랑 뭐 해야 돼? 뭐 하다로 놓은 거지. 다르게 놨으니까 이 세 색깔이 다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C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라는 얘기야. 1가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뭐 잠깐만 A, D를 칠해야 되지. 잠깐만. A, B에다 칠하는 게 네 가지야. 그 다음 A는 세 가지가 나온 거야. 그 다음 D를 칠해야 되는데 D는 어때? 이 색깔만 피하면 돼.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칠했으니까 이 색깔만 피하면 되는데 얘랑도 어때야 돼?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색깔도 아니고 이 색깔도 아니어야 되는 거야. D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럼 이제 C를 칠해야 되는데 C는 어떻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다 어때? 다 다르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야. 한 가지밖에 올 수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니? 그러면 쌤이 이전 상황을 이렇게 A하고 D하고 뭐 한 경우, 같은 경우, 다른 경우로 이렇게 나눴어. 그랬더니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답이 뭐가 나오고 10에다 24가 나오고 여기도 24가 나오니까 두 개 더해서 우리는 얼마다? 48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색칠하기 한 문제를 더 풀어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을 얘는 5개의 영역을 몇 개의 색으로 4개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 마찬가지로 중복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데가 D란 말이야. D 영역부터 먼저 칠하는 거지. 그럼 D에다 칠하는 거는 몇 가지고? 4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칠하면 A는 이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깔이 온 거지. 그렇지? 그럼 B는 이 색깔 2개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2가지가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런 색깔이 온 거지. 그렇지? 그러면 C도 어때? 2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몇 가지고 2가지고 요 D도 마찬가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9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곱의 법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냥 A, B, C, D 순서대로 그냥 막 칠하는 거야. 알았지? 막 칠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전 상황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A랑 C랑 뭐 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A랑 C랑 다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알았지? 일단 첫 번째로 A랑 C랑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놓은 거야. 알았지? 자, 그럼 A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가 있는 거고 B는 3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C는 지금 A랑 B랑 어때 색깔이? 다르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B는 누구만 피하면 되는 거야? C는 B만 피하면 되는데 A랑 C도 뭐 하대? 다르다 그랬으니까 A랑 B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야. A랑 B는 이 색깔하고 여기하고 색깔은 다를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C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냐면 이 색깔과 이 색깔을 2개를 제외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야? 2가지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D는 어떤 색깔이 올 수 있냐면 이제 색깔이 몇 개 남았어? D는 C만 피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D는 C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몇 가지가 오는 거야? 3가지가 오는 거지. C는 됐지. D는 여긴 3가지가 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E가 여기 색깔이 어떤 색깔이 오냐에 따라서 여기 오는 게 이제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뭐가 왔다면 이런 색깔이 왔다면 여기에는 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색깔 4개밖에 없었는데 4개를 다 칠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란 얘기야? 3가지가 아니라 알았지? 여기가 3가지가 아니라 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되니? 문제는 요 둘 중에 요 색깔 2개 중에 한 개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보면 여기다가 A랑 C랑 이렇게 A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
이렇게 칠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럼 D에 완전히 다른 색깔이 오면 어떻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칠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자는 얘기죠.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랑 그렇지? 아니면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A 아니면 B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는 이해됐지? 여기에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색깔을 칠하면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고 요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D는 뭐가 되는 거라면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뭐야? 두 개 중에 하나가 왔다면 B가 왔다면 여기는 자동으로 이제 나머지 하나 온 게 하나 색깔 남은 게 무조건 여기에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가 몇 가지가 되는 거라면 48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A랑 C랑 이번에는 뭐 한 경우야? 같은 경우야. A랑 C랑 같은 경우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A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고? 네 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B에다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에다 칠할 수 있는 건 A랑 C랑 같으니까 무조건 한 가지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색깔이 뭐가 남았냐면 여기도 똑같이 칠하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거야.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고 여기만 지금 다른 걸로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뒤에는 어떤 게 올 수 있어? 파란 게 올 수도 있고. 무슨 말 이해됐지? 뒤에 이제 뭐 어떤 색깔이 왔다는 가정하에서 파란색이 온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말 이해됐지? 파란색이 오면 알았지? 여기에 파란색이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일단 한 가지밖에 못 오는 거야. B에 온 색깔이 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색깔 두 개 칠했으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런데 요번엔 여기에 뭐가 오는 거라면 노란색이 오는 거죠. 완전 다른 색깔이 오는 거지. 그럼 색깔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는 뭐가 오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지만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개고 여기가 하나 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도 24 여기도 24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96이 되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좀 색칠하기는 좀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방식들을 좀 잘 익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쌤은 일단 이 고배 법칙은 나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쌤은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고 알았지? 이런 방식들을 쌤은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텐데 우리가 요 방식들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에는 써놓자. 여기에는 A 아니면 B에 들어간 색깔이 올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봐 얘들아. 어떤 이전 상황을 고정을 했어. 고정을 했을 때 다음 단계가 어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배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색을 칠하면.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처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A다 칠하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B는 세 가지. 이해됐지? 얘는 뭐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집을 방법과 집을 금액. 자, 요거하고 요거에 일단 이 말의 차이점부터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자면 얘는 500원짜리를 두 개를 냈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럼 얘는 1,0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거랑 무슨 말 이해됐지? 얘는 다시 봐.
이렇게 얘기하자. 자, 지불 방법은 500원짜리 두 개를 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몇 개를 주면 한 개를 주면 또 마찬가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어때? 다르지.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은 지불 방법에서 500원짜리 두 개 준 거랑 1,000원짜리 하나 준 거랑은 다르단 말이야. 근데 금액은 어차피 얘도 얼마고 금액은 얘도 1,000원이고 어차피 이 방법도 1,000원이고 이 방법도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이니까 지불 금액은 뭐가 되는 얘기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알았지? 요 방법을 좀 이해를 해보자고. 자, 지금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네 개가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알았지? 그럼 100원짜리는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냐면 얘는 세 가지가 돼. 왜냐하면 한 개도 안 주는 경우, 한 개 주는 경우, 두 개 주는 경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50원짜리 네 개니까 얘는 어떻게 돼? 하나도 안 주고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네 개 주는 거니까 얘는 지불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5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1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지불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빼기 2를 해주면 돼. 알았지? 왜냐하면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면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지불 방법의 수는 이렇게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하듯이 비슷하게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거는 지불 방법의 수야. 알았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뭘 생각을 할 건데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를 계산을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10원짜리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50원짜리가 안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중복이 안 돼. 근데 문제는 50원짜리 두 개 내나 100원짜리 하나 내나 어때? 겹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50원짜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5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뭐 하다는 얘기야? 중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금액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50원짜리 두 개나 100원짜리 한 개가 어떻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둘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10원짜리는 어차피 중복이 안 되니까 10원짜리는 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자, 10원짜리는 몇 개가 있었냐면 3개가 있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 4개가 있었고 100원짜리가 2개가 있었어. 알았지?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중복되니까 얘네들 가지고 돈을 한번 지불을 해봐. 그러면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그럼 0원이겠지. 50원짜리 하나 내면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 가지고 돈을 금액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이 만든 금액을 딱 보니까 어때 얘들아? 50원짜리를 가지고 얘는 하나도 안 내고 얘는 하나 내고 얘는 2개 내고 3개 내고 4개 내고 5개 내고 6개, 7개, 8개 된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데서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0원짜리가 몇 개 있고 3개가 있고 50원짜리가 몇 개 있냐면 100원짜리 두 개는 50원짜리 4개가 같으니까 여기를 8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됐니? 그러면 10원짜리하고 50원짜리는 절대 중복이 안 되는 거지. 개수가. 얘를 아무리 모아봐야 얘가 안 되니까. 10원짜리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 지불 방법의 수가 4 곱하기 9 빼기 1을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면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불 금액을 할 때는 중복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중복되지 않으면 지불 방법의 수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50원짜리가 1개가 있어.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알았지? 그럼 얘는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하고 뭐 하단 얘기야? 똑같아. 왜냐면 돈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 50원짜리, 10원짜리를 아무리 많이 모아야 50원이 안 되고 50원을 아무리 모아야 100원이 안 돼. 이해됐지?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는 4 곱하기 2 곱하기 5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걸 구하라 그러든 이걸 구하라 그러든. 이해됐지? 그런데 만약에 10원짜리가 다 7개 있고 50원짜리가 1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 5개 내는 거랑 얘 1개 내는 거랑 어때? 똑같아진단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지불해 보면 돈이 얼마가 돼? 0원,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110원, 120원. 마치 10원짜리를 내는 거랑 똑같아져. 요거 가지고만 지불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10원짜리 5개랑 50원짜리 1개랑 내면 또 100원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무조건 다 뭐로 바꿔주는 거야? 작은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10원짜리만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5개 있으니까 12개고 얘는 10원짜리가 10개, 30개가 있는 거지. 30개가 있으니까 42개, 10원짜리가 42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은 1개부터 42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답은 뭐다? 42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불 금액은. 그렇지? 근데 지불 방법은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8 곱하기 2 곱하기 4 빼기 1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렇게 생각을 해두자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를 보면 자 500원짜리 1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7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A를 구하라 그러면 2 곱하기 8 곱하기 4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 4, 8, 8, 63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B를 구하게 되면 B는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를 구하래. 금액이니까 어때? 100원짜리 5개면 500원짜리랑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겹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500원짜리를 없애고 얘는 중복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10원짜리 몇 개 있고 3개 있고 100원짜리 12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만들어 버리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13 곱하기 4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B값은 13 곱하기 4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4, 3, 12, 51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63에서 51을 하니까 답은 110 뭐다? 4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는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자고. 알았지?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